시점으로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대작들의 공세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두 편에 코리안 파워가 숨어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 쿵푸팬더 2 개봉을 앞두고 내한했던 여인영 감독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저도 1편을 무척 재미있게 봐서 2편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한국 출신 감독이라는 거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만화를 원작으로 한 최초의 할리우드 영화 역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형민우 작가의 프리스트가 동명의 3D 영화로 또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왠지 할리우드의 배우 진출 소식보다 더 뿌듯하고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화가 좋다 반가운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충무로까지 따끈따끈한 일주일 동안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화계 정보통 팝콘 박스. 오늘의 첫 소식은 백상예술대상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대중예술계의 최고 축제 제47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다음 주 목요일인 26일에 열립니다. 영화와 방송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한 이 시상식은 지난 한 해 대중들을 즐겁게 한 예술인들에게 그 수상의 영광이 돌아가는데요. 2년 연속 백상의 여인으로 선정된 김아중과 류시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시상식. 올해도 어김없이 별들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을 받는 영화는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작품이죠. 아저씨인데요. 아저씨는 주연 배우 원빈이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로 선정된 걸 시작으로 총 6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부당거래 역시 5개 부문에서 후보에 오르며 아저씨를 위협하고 있고 이창동 감독의 시 역시 5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별히 만추의 탕웨이는 외국의 여배우로는 처음으로 후보에 올랐는데요. 상대 배우 현빈과의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풍부한 연기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지난 한 해 우리 영화계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영화인들을 축하하는 이 자리 기대해볼 만하겠죠? 할리우드 대표 인기 커플인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커플. 그들이 10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할리우드 외신들은 브란젤리나 커플 별장에서 일하던 비서가 이 커플을 고소할 예정이란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대저택에서 일하다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이 비서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돼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사실이 어떻든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주목하는 남자 이병헌. 그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답게 톰 행크스와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6월 5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필름 페스티벌인 스크린 싱가포르에 아시아 대표 배우로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병헌은 대표적인 한류 스타일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도 이미 G.I.조로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아시아 대표 배우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가 올 9월 싱가포르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죠. 할리우드 예비 엄마 나탈리 포트만. 그녀가 올 여름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은퇴를 고려 중이란 소식입니다.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아이에게 시간을 쏟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 나탈리 포트만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스타인 만큼 그녀의 은퇴를 원하지 않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네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김기덕 감독, 그의 복귀작인 아리랑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번 칸 영화제에서 공개돼 3분간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던 영화 아리랑. 이 영화에서 김기덕 감독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셀프 카메라 형식을 빌려 한국 영화계에 대한 비판을 담았는데요. 자본주의의 유혹에 자신을 떠난 후배에게 독서를 퍼붓기도 했던 감독은 악역 전문 배우는 본성이 악하다는 지적은 물론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고 상을 주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는데요. 파격적인 설정으로 화제를 모았고 또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국내 개봉이 확실치 않다고 하죠. 이름만으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해리포터 마지막 이야기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호그와트의 운명을 놓고 해리포터와 볼드모트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이번 이야기는 올여름 블록버스터 전쟁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01년부터 약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흥행 기록을 세웠던 해리포터 시리즈. 4억 부 이상이 팔린 조앤 롤링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번 영화는 2001년 첫 이야기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부터 지난해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탄까지 약 6조 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판타지 영화의 최강자로 군림해왔었죠. 이번엔 3D로 개봉되는 건 물론 가장 스펙터클한 전쟁 판타지를 선보인다는데요. 그 화려한 결말을 기대해보면서 팝콘 박스 다음 주에 만나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스크린 속엔 다양한 금발 배우들의 이미지가 있다는데 그건 바로 Amazing, fun, cool, sexy woman. 눈부신 머릿결의 시대별 변천사를 알아보는 시간. 영화에 놀자 금발이 너무해 시작합니다. 금발은 톡 튀는 발랄한 성격에 늘 꾸미기 좋아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론 You're not smart enough, sweetie. Me because I'm too blonde? 똑똑하지 않아 보인다는 편견도 있죠.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이미지였을까요? 과거로 거슬러 가보죠. 고전 영화 속에서의 금발은 유난히 우아하고 고상한 이미지를 나타냈는데요. 그 귀부인 이미지의 대표주자는 바로 그레이스 켈리. 그녀는 실제로도 모나코의 왕비로 우아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현대로 넘어와서 시대극을 다룬 영화 속에선 꾸준히 이런 이미지를 이어받아 엘레강스한 금발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거. 하지만 이런 정형화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금발의 역사를 새로 쓴 여배우가 있었으니 바로 섹시미의 상징 마릴린 먼로. How do you put it around your neck? You don't love it. It goes on your head. 육감적인 몸매에 어딘가 엉뚱한 듯한 받침이를 풍기는 금발. 이게 바로 마릴린 먼로로부터 시작된 이미지였죠. 아우 근데 거기 왜 들어가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대표되는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 어우 저 찰랑거리는 머리. 어우 한 번 더. 어우 머릿결이 참 좋군요. 전 소중하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섹시한 팝의 여왕 마돈나. 그 비결은 몸매도 몸매지만 금발도 한몫했겠죠. 섹시냐면 빠질 수 없는 샤론 스톤. 하지만 그녀는 금발이지만 똑똑한 역할을 주로 했다는데요. 이처럼 과거엔 잘 찾아볼 수 없었던 똑똑하고 당당한 여성의 아름다운 금발이 등장합니다. 성공한 변호사인 퍼펙트한 그녀와 우주인을 꿈꾸는 미모의 천재 과학자, 그리고 촉망받는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터까지 영화 속 스마트한 금발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버드에 입학한 바로 이분이 금발의 110인 이미지를 깬 대표적인 인물이죠. I completely agree. 한편 머리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한지 이제 힘까지 좋은 그녀들이 등장하는데 터미네이터에서 로봇 잡는 그녀 린다 해밀턴, 색깔을 맞춘 듯한 금발머리에 노란 추민이 인상적인 우마 서먼, 못 말리는 미녀 삼총사의 리더 맨손으로 악당 때려잡는 카메론 디아즈, 그리고 좀비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 여전사 밀라 요보비치까지. 우와 포스가 장난 아니네. 역대 007 시리즈 본드걸 중에서도 유난히 금발이 많다죠. 터프하면서도 섹시한 본드걸과 함께한 본드 형님 좋으시겠어요? very good. 헐리우드의 수많은 금발 미녀 스타들. 아 여기서 잠깐, 그녀들의 금발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데 그건 바로 이들의 금발은 염색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난 진짜 금발인 줄 알았네. 그러면 안 돼. 너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정직해야지 마. 그래도 카메론 디아즈는 타고난 금발머리래요. 아유 좋아서 덩실. 금발의 영향력은 이제 애니메이션에도 미치는데요. 착하고 아름다운 여주인공은 거의 금발이라는 거. 반면 이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모두 흑발로 표현됐대요. 어우 정말 못됐어. Again. 뿌리까지 흑발이지만 절대 못되지 않은 우리 배우들의 금발 변신도 눈에 띄는데요. 주로 반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검은 머리나 갈색 머리에 비해 희귀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금발. 하지만 꼭 금발이 아니래도 충분히 매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영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 기대할게요. 本当にお久しぶりですね。今回この映画のために 외국어도 척척,嵐 성대모사도 척척.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는 배우. 그런데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은 사연은? 전신의 인터뷰. 오늘은 영화 페이스메이커로 충무로 신고식을 치르는 그녀 고아라 씨와 함께합니다.
서신의 인터뷰 오늘 주인공은 너무나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고아라 양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영화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인터뷰가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드리는데 이건 지금 찍고 있죠? 영화를? 네, 촬영 중이에요. 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페이스메이커라고요. 네. 그 정말 마라토너들의 페이스메이커에 관련된 영화 이야기예요. 거기서 뭘로 나오셨어요? 저는 그 육상의 꽃이라고 불리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로 나와요. 평생 다른 선수의 페이스 조절을 위해 뛰어온 마라토너가 생애 처음으로 완주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페이스메이커. 미안하지도 않아요? 뭔가? 나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내가 왜? 맡은 캐릭터마다 무섭게 몰입하기로 유명한 배우 김명민이 딱 30km까지만 잘 뛰는 마라토너 주만호로 변신? 돼지고기 먹었어요? 마라토너들 경기 전에 그거 먼저 먹을래? 난 그냥 뛰어도 잘 뛰어. 그 옆에는 일명 미녀세로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 유지원이 있습니다. 좋다면서요? 종목은 다르지만 같은 선수촌에서 인연을 맺게 된 두 사람. 국가대표 역할이니만큼 촬영 들어가기 앞서서 자세며 동작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훈련을 했다지요? 그냥 뭐 이제 워낙에 기셔가지고 그냥 다리 쫙 벌리면 넘어갈 것 같은데 장대 필요 없어요. 장대 높이뛰기? 그까이 거 뭐 그냥 넘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게. 보통 몇 미터 정도 높게 올라가죠? 우리나라에서 4m 30을 넘어야지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건데요. 네, 저는 4m 40을 넘고 싶어서 넘으려고 열심히 하는. 너무 걱정 마세요. 와이어가 있으니까. 네. 쭉 넘어갈 거예요. 네. 오늘날까지 훈련했던 건 어떤 걸 훈련했습니까? 근력 운동, 몸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이제 장대를 잡고 뛰어 도약하는 부분, 도약하고 뭐 피칭이나 뭐 이런 것들. 피칭이 뭐죠? 이 피칭이라고 이제 도약할 때 하는 자세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옷이 좀 이렇게 되긴 하는데. 좋은데요. 뭐. 제가 달리기가 좀 빨라요. 근데 이게 달리기가 원래 빠르세요? 네. 이게 이렇게 뛰잖아요. 달릴 때. 근데 이제 장대 높이 뛰기는 이게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렇게 뛰어야 돼요? 타조처럼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기서 한번 뛰어볼래요? 아니. 사실 이 영화가 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아라 씨가 알지 모르겠지만 좀 얘기 중이에요. 거의 100% 성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죠.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고아라 씨하고 김명민 씨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런던 올림픽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캐스터를 제가 섭외제가 들어왔는데 말이 끝나기가 전에 제가 멜론 받아 먹었어요. 하겠다. 네. 아직 이제 아나운서실의 최종 통보만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배우끼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해봅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청소년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그려낸 성장 드라마 반올림. 이 드라마로 데뷔한 그녀는 유쾌하고 발랄한 15살 소녀 이용님이란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신비스러운 매력을 풍기는 회갈색 눈동자와 키 170cm의 늘씬한 몸매로 각종 CF와 화보를 통해 다양한 변신을 시도했던 고아라. 예전에 고 앙드레 김 선생님 패션쇼에 최연소 모델로 제가 듣기로는 4번이나 선정이 됐다고요? 반올림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을 때였나 그쯤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네. 앙드레 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오신 것 같더라고요. 회사로. 네.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대요? 처음 딱 이제 그 샵으로 들어갔죠. 선생님의 그 패션 샵으로 들어갔는데 아라씨 스타 탄생이에요 이렇게 4번을 불러주시더라고요. 키가 몇이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키가 좀 크다고 또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선생님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뵙고 싶죠. 좀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 갑자기 성대모사를 훅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여태 우리나라 영화는 안 했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영화는 처음이에요. 그럼 어디서 찍었어요?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뭐 중국하고 일본 합작 영화, 뭐 몽골하고 합작 영화 이런 거. 원래 합작을 좋아해요? 그러게요. 일본에서 그렇게 촬영을 2편 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일본과 몽고 합작 영화 푸른 늑대. 네.
나오셨고. 네. 한인 합작 영화 스바루? 네. 이건 뭡니까? 스바루는 이제 발레 영화인데요. 네. 그 주인공 발레리나 역할 이름이 스바루여서. 스바루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네. 그 외에 친구로 나왔어요. 스바루 친구로 나오셨고. 네. 예. 푸른 늑대는 뭘로? 푸른 늑대는 전사로 나왔었어요. 여전사. 일본어로는 다 대사를 했고요. 일본어 실력이 대단하시겠네요. 그냥 그 나라에서 살 정도로는. 진짜 따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쪽에서 한 2년 정도 거의 체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 촬영하면서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오, 일본말로 우리 영화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本当にお久しぶりですね。今回この映画のために一生懸命頑張りますので期待してお願いします。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네. 이라시마세. 어서 오시라고요? 가게에서 하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아는 일본어. 네. 저희 김다는. 예. 몽골 건국 800주년을 기념하는 일본과 몽고의 합작 영화 푸른 늑대. 도쿄 롯본기에서 열린 오디션 결선대회에서 고아라는 약 4만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대작의 여주인공이 되지요. 당시 그녀 나이 16.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본 활동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배우로 꿈꾸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고아라 씨가. 처음에는 제 원래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드라마 2부의 모든 것이라고 아시죠? 알죠. 그 채림 씨 나온 거.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드라마를 봤어요. 네. 아나운서의 꿈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친구를 도와주러 갔다 여차저차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돼서 반올림이라는 작품을 만나면서 사실 연기에 대한 열정이나 연기 사랑이 있었는데 원래는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던 친구를 도와주다가 네. 그죠? 그 친구는 뭐합니까 지금? 소식이 끊겼어요. 아니 근데 왜 눈가에 눈물이? 괜찮아요. 왜 그때 생각하니까 좀. 네. 옛날 생각을 너무 오랜만에 나가지고 아이고 눈물이 그냥 훌쩍 나요. 괜찮아요. 워낙에 또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좀 반감이 교차할 거예요. 지금쯤 그 옛날 생각하면 어려운 시절 기억이 나고. 네. 자 이젠 아나운서 지망생이 아니라 고아라는 배우 고아라입니다. 본인 앞에 수식을 붙인다면 어떤 수식을 붙이고 싶은지 어떤 배우 고아라? 유치해도 돼요? 아유 그럼요. 흰색 같은 화이트. 흰색 같은? 네. 화이트. 네. 그냥 여러 색을 입혀도 그 색깔대로 표현해낼 수 있고 다양한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배우 같아요.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고아라. 스타 댄싱이에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 엄마, 갈 수 있지? 나 없이는 하루도 못 살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언니가 해달라는 애인보다 소중하지만 자식은 뭐야? 아니, 난 뭐야? 가끔은 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모습은 저마다 달라도 하나같이 위대하고 존재만으로 특별한 그녀는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주제가 드러나는 영화 마마. 배우 김혜숙, 엄정화, 유해진까지 넘치는 끼와 뚜렷한 개성으로 똘똘 뭉친 이 배우들이 출연을 결심한 계기. 바로 엄마가 생각나서였다는데요. 엄마 과연 어떻게 그려냈을지 함께 보실까요? 엄마 노릇에 가장 노릇까지 하면서도 힘든 내색 않는 밥 먹자. 첫 번째 주인공은 나 없이 못 사는 엄마입니다. 2달이요? 그런데 원래 난소암이라는 게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서 제 아들이 뒷센근이 영양증을 앓고 있거든요. 선생님, 제발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언제 어떻게 해야 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혼자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깜깜해지고 우리 엄마가 웬일이야? 바깥고기도 다 시켜주고. 다음 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한강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끝말잇기 할까? 제사, 구이,
힘겹게 마지막 걸음을 때려는 순간 희망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아들의 말을 듣고 엄마는 차마 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무대 위에서는 완벽하지만 그 외의 모습은 영 꽝인 주인공. 예! 그게 네가 입는 쫄바지니? 의상 살살 다루라고 했잖아. 시도 때도 없는 잔소리에 다음 스케줄 어디야? 매니저인 딸 앞에서 늘 상전인 엄마. 사모님! 오늘 저 삼겹살 좋은 거 뛰었는데 같이 먹어. 장 교수님 오늘 저녁 두부 한 모다? 그것도 혼자. 감정 잡으셔야 되거든. 넌 어쩜 그렇게 말도 못생기게 하니? 들어가시죠. 붙었다 하면 티격태격 조용한 날이 없죠. 중요한 공연을 앞둔 어느 날. 감기 걸렸니? 그래도 내 걱정해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싶은데. 너 제정신이야 지금? 나 감기 걸리면 끝장이야 끝장. 정남이 뚝뚝 떨어지는 엄마의 반응에 결국 딸은 진짜 재수없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야 말죠. 넌 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난 내가 제일 불쌍해. 엄마 같은 엄마로도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하루도 잠잠할 날 없는 기잼 모녀는 언제쯤 평화로워질까요? 최근 가족애를 다루며 눈물샘을 자극하는 한국 영화들의 잇따른 개봉으로 관객들이 이번 영화를 얼마나 기대할지는 의문인데요. 빈번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이 척척 맞는 새 커플의 연기 호흡은 마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특히 촬영 중 폭풍 같은 애드리브 분량으로만 영화 한 편이 나올 정도였다던 환상의 커플 김혜숙, 유해진 모자의 이야기가 유쾌한 웃음을 책임진다 하니 어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메, 우라는 승채씨 맞는가? 좋게 말하면 소녀 같은 철없는 엄마. 언니 이거 몸에 좋아. 어딜 가나 아들 자랑에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두부가 영어로 뭐시오? 뭐 영어 선생님이니 그럴만도 하죠. 뭐 제일 간단해. Do five. 잉글리시로는 do five.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때 하필 지나가던 외국인에게 바로 지적을 당하고. It's not to five. It's tofu. 오케이? 아메리카요? 아메리카? 호주 사람이야. 제대로 망신살 뻗칩니다. 한편 가슴 한짝을 다 잘라내야 된다. 네, 정 불편하시면 뭐 나중에 따로 보건 수술 하시죠. 당장 유방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의사의 말에 잔뜩 겁먹은 엄마. 이때 조용히 엄마 먼저 밖으로 내보낸 아들이 갑자기 돌변하네요. 만에 하나 우리 언니한테 뭔 일 생기면은 니놈 젖꼭지 두짝 싹 도려낼 거야. 순하고 착한 아들이 사실은 이중생활을 하는 조폭이었던 거죠. 눈 딱 감고 수술 날짜 잡자. 그러면은 엄니가 해달라는 거 다 싹 다 해줄게. 응? 절대로 수술은 안 하겠다고 떼쓰는 엄마를 설득시키려 하자 보고 잡은 것은 있어라. 갑자기 웬 19 첫사랑 타령이냐고요. 직업이다 보니 금방 상대를 찾긴 했는데 엄마 환상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결국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아들. 계약금은 얼마나 줄 것인가? 연기나 똑바로 하시라고. 엔진했다가는 그 쭈글쭈글한 껍데기 벗겨볼란게. 알았어. 이때 전화벨이 울리고. 언니? 무엇을 해 지금 저 수업 시간이. 과연 엄마와 첫사랑의 로맨틱한 만남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든 나와 꼭 닮았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한 사람. 생각해보면 세상 무엇보다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결국 나와 엄마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영화 마마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주먹 불끈 쥐고 짧은 다리 내디디며 나타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비만 팬더 포. My fist hungers for justice. That was my fist. 보고 싶어 손꼽아 기다리던 그가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You guys, did you see that? I just was like, what? 영화 쿵푸 팬더 2입니다. The day you were chosen as Dragon Warrior
was the worst day of my life. Okay. I have ever experienced. 떠올리기 싫은 그날, 잠시 돌아가 보면 국수가게 웨이터였지만 평소 쿵푸에 관심이 많았던 포. 무적 5인방의 대결을 보러 시합장에 갔다가 용의 전사로 뽑히게 됩니다. Dragon Warrior. 그 후 사악한 악당으로부터 쿵푸의 비법이 적힌 용문서를 지켜야 하는 포는 펑퍼하지만 엉덩이 내려찍기 기술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전편에서 시포사보에게 맞춤형 쿵푸 과외를 받으며 현란한 젓가락 신공을 자랑한 쿵푸 팬더 포. 이번엔 그가 더욱 놀라운 신기술을 보여준다는데요. 그 신기술은 바로 38인반! 만두 많이 먹기? 그렇게 만두 개수를 늘려가며 신기술을 연마하던 어느 날 I have received a message. 시푸사부가 포를 부르죠. From the universe? From a messenger. Oh, yeah, of course. Our greatest masters are disappearing. I fear this is the work of Lord Chen, who has unleashed a new kind of threat on our world. This could mean the end of Kung Fu. But I just got Kung Fu. And now you must save it. 쿵푸를 지키기 위해 악당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영웅들. 용의 전사를 거듭난 포의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됩니다. 포의 본격 활약상을 담은 쿵푸 팬더 2에서 주목할 점 하나. 바로 잭 블랙, 안젤리나 졸리 등 블록버스터급 화려한 캐스팅으로 주목받았던 1편의 배우들이 2편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는 건 물론 게리 올드만과 양자경이 투입돼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고 하네요. We got a great cast. I know people are excited about, seeing the five again. Dream about noodles, Dad. 한편, 전편에서 왜 팬더인 포의 아빠가 거위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쿵푸 팬더 2에서는 깜찍한 베이비 포의 모습과 그의 출생 비밀이 밝혀진다고 하니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국 팬들의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든 이분. 드림웍스 최초의 여성 감독이자 한국계 감독인 여인영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I get to be much more involved in the every aspect of the film. I get to work with the actors. I get to just meet with every single department and not just in story, which is great and very much to the movie, but not as in detail as being a director. 세심한 그녀의 손을 거친 영화 무척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길을 떠나는 포와 무적의 5인방. We need to get to that tower without being spotted by those wolves. Huh? Got it. Stealth mode. Where's Poe? How can we lose a guy that big?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데요. 잠복 모드라더니 큰 탈 쓰고는 사고치는 우리의 포. I hate this sneaking around. Hey. Huh? 그래도 사나이였던 뚱보 팬더 포가 그만의 스타일로 악당을 제대로 소화시켜주네요. I like it. 마침내 시작된 포와 친구들의 쿵푸를 지키기 위한 싸움. 짧은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며 드디어 악당의 소굴에 도착하는데요. When you follow the noble path, 포는 두 번째 미션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anything is possible. I'm freaking in. 비록 하는 것마다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변함없이 사랑스러운 무거운 영웅 포. 더욱더 강력해진 액션과 유머 그리고 웅장한 스케일과 화려한 3D 영상까지 통큰 히어로의 귀환 쿵푸 팬더 2입니다. 여기 직업 정신이 전혀 다른 검사와 경찰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비리 속에 한 통속이 되어가는 검사와 형사. 비리를 밝히고자 목격자와 한 가족이 되어버린 청렴 경관. 오늘의 이야기 지킬 건 지켜야지. 웃기는 검사, 즐거운 경찰. 가방 검사에 신체 검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의 직업은 검사. 검사세요 검사. 그 말 시작부터 그냥. 그런데 이 영감님 깔끔한 외모와는 달리 속은 솔찬히 지저분하시다는 것이 한 경제사분과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그 세금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금 낼 것 안 내면 고생하시는 우리 검사님 양국 누가 챙기나? 뇌물 줄 돈은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죠.
최철기 그럼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자신의 뒤만 조사는 최철기 형사를 손봐달라는 얘긴데. 최철기 그냥 반 거 보충 자료 좀 넘어왔어요?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좀 불쾌해하는 심리가 좀 있어. 어머, 그래도 명색이 검사인데 경찰 눈치를 보나요? 그래서 지금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 우리 공수장관 정말 대단하시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경찰들은 불쾌한 일들 하지만 경찰한테 허락받고 이래, 이씨. 홍군형이 나자 뒤늦게 뒷조사를 하는 주검사의 수사관이 최철기 형사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데. 야, 차선 좀 바꿔. 눈치챘나봐요. 어설프구만. 그래도 명색이 강력기 형사인데 이렇게 바싹 붙으니까 이거. 아이고야, 이 날씨 한번 좋구나 라고 하려고 하는데 아야! 유리창 깨지고 주먹에 깨지고. 주검사. 그리고 최철기는 주검사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리고 말죠. 일이 이렇게 적성이 안 맞으세요? 열심히는. 아니 또 변명.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랑 얘기할 때 변명하지 말라니까. 짜대요. 네, 서울지검 주검사입니다. 예, 저 시경에 있는 최철기 반장입니다. 급기야 형사 반장이 검사에게 은근한 전화로 맞대응을 합니다. 아, 근데 어쩐 일로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다 주시고? 아까 낮은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서로 일하다가 이렇게 오해도 쌓일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이젠 자존심이 구겨져 참을 수가 없는 검사 나리. 한편 최철기는 경찰 간부로부터 은밀한 지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새로 좋은 사건 하나 맞자.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연쇄 성범죄범의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본부의 지휘를 맡긴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든? 부당한 거래 조작되는 진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는 즐거운 경찰입니다. 텍사스 경찰 샤프는 뒤를 쫓는 범죄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한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목사님이 전과자시라. 보자마자 정색하시네. We're looking for an old cellmate of yours named Morgan Ball. You seen him? I don't hang with that crowd anymore. 머건 벌이라는 범죄자에 대해 묻자 모르신다고 하는데, 머건 벌에게 전화 왔네. 이거 완전 사이비 목사셔. 비만 목사, 사이비 목사께서 보기와 달리 날렵하게 도망을 아니시지요. 못 가시지요. Aren't you worried about him getting away? 호흡불량, 저질 체력. I'm more worried about him having a heart attack. 지금 제 딴은 친구를 보호하는 겁니다. Give us the phone, Percy. 전화기를 달라고 하자 없다는 신용을 하는데, 어디선가 방정맞은 착신 벨이 울리죠. 이게 거기? 에? What is he doing? 아니, 그 사이에 휴대폰을 소 거시기 노는 거예요? 경찰도 못할 노릇이에요. 하나의 단서를 위해 소의 장검사까지 하시는 샤프. 어머, 샤프 하시다. 한편 클럽에서 공연을 한 치어리더들이 수다를 떨며 바람을 쐬려다 뒷골목의 범죄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꽃다운 5 처자들의 집단 목격은 다름 아닌 샤프가 쫓는 범인의 살해 현장이었는데, 아니, 소 장청소까지 해가며 쫓았는데, 그러니까 냄새나게. 그래서 목격자와 면담을 시도하시는데. And who are you? Roland Sharp, Texas Ranger. Anything you can remember, no matter how insignificant, may be of the utmost importance. 아가씨, 집중 좀 하시지. 마이 스타일. Do you want a piece? No. When people chew gum, nobody can read their expressions. 그랬더니만. 그러셨어요. 게다가 이 아가씨 백치미까지 겸비하신 치어리더셨으니. I like an older man who knows what he wants. 그러셨어요. 사건을 맡게 된 샤프와 반장이 지켜보려니 이 목격자들과의 앞일이 막막하기만 한데, 다시 그 백치미의 여학생께서. 샤시방 뭐 하시는 거예요? Two-way mirror girl. People are watching you. 알려줬더니만. 알고 있죠. 그러더니 유리창에 대고 뭔가 쓰기 시작하는 가슴 크시고 간 크시며 생각 없으신 여학생. 어디서 그런 연기가 나오니? 간이 부어서 간대모니. 자, 다시 부당거래입니다. 주검사가 자신의 스폰서인 양 회장과 모닝 티샷에 나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어프로치를 구사하시려는 순간에. 뭐야 이거? 나 이거 참. 고산 잔디나 썩은 잔디 가까이. 당구나 치러 다녀야지. 그 말 떨어지자마자 스프링클러가 작동됩니다. 이에 참지 못하고 달려가는 양 회장과 보디가드가 몸개그를 벌이시는데,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하지만 그것은 바로 함정. 양 회장의 주검사의 눈앞에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째려보며 천천히 사라져가는 범인. 와, 정말 대범하네요. 대범한 범인과 달리 이 검사 나리는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자기만 카트를 타고 도망치죠. 캐디 안녕. 다음날 검사 체면에 참고인 조사에 갈 처지에 놓인 주검사. 그 설명했죠. 제가 설명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설명하셨었구나. 예. 그러면 내가 지금 경찰서가 참고인 조사를 받지 뭐. 검사. 내가 참고인.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님? 담담한 부하 직원의 주검사는 진지하게 부탁합니다. 정말 일 좀 잘합시다.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돼야 하겠네요. 게다가 사건 현장에 사진까지 턱하니 배달되어 오고 함정이군요. 일종의 협박이랄까. 한편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최철기 반장은 용의자 한 명에 주시합니다. 이야, 상당히 일찍 용의자를 찾았네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니 문제지. 야, 강도 강간 녀석이 이거 쓰레기구나, 쓰레기.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범인을 만드는 형사. 또 많잖아. 그거 다 갚아줄게. 빠르고 달래서 만들어낸 범인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최철기를 쫓던 주검사만 허탈하게 되죠. 야, 누군 영웅되고 누군 새댕겨. 그렇죠. 한편 이동석 씨, 방금 검사 만나고 왔는데 사건의 정황이나 뭐 증거 보니까 당신 못 빠져나와. 아니,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만들어진 범인이 슬슬 부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약속요? 그리고 강하게 저항하며 끌려가는 그가 남긴 하나의 이름이 주검사에게 들리죠. 그건 바로 죽은 양 회장의 라이벌 장석구? 이에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은 주검사, 그리고 통화검사, 주변검사, 추질검사를 끝마친 그의 한마디는 무엇이대? 그의 반격 잠시 후 이어집니다. 다시 비리 없고 강직한 경찰 이야기, 즐거운 경찰입니다. 하나의 살인사건, 그 속에 경찰과 결탁한 음모가 있었는데 얘도 비리 형사예요. You better start cleaning this mess up. 그것은 바로 매력은 있지만 생각이 없는 목격자들을 말하는 거였으니. 아, 느낌 좋아. 바람직해. 뭐가 바람직하니? 죄송해요, 선배. 그런데 경찰도 현무랑 동급이야. 다 똑같지 뭐. If I may, sir,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taking me along on this one, sir. That's the third time today. Get in a damn van. 고마워할 일이죠. 그나저나 이 목격자들과 안전가옥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이 옷차림이 하나같이 알구죠. 게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젊은 경관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아유, 저 눈이 풀렸어요. 그렇다 보니 강직한 샤프 경관이 주의 조치를 발령합니다. Appreciate it if you would cover yourselves in our presence. Are you always such a dick? Yes. 아니, 집에서는 편하게 입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저라고. 24시간 외부인을 감시하고 CCTV까지 설치해 목격자들을 보호하는 경찰관들. Sergeant, your pizza's here. 피자 배달원의 눈에 집안에는 온통 매력적인 샥스들 천지인지라 샤프에게 묻습니다. Hey, do you live here with all these girls? 그러자 Dude, you're my new hero. 정신 차려, 얘. 한편 누구 먹을 피자인가 싶었더니만 What is that? The carnivore. Pepperoni, sausage, ground beef, ham, and olive loaf gathered together in one savory pie. 다이어트 식단의 치어리더와 칼로리 마왕의 경관. 저런 분 보호를 받으려면 아가씨들이 고생이네요. 과연 그럴까? 다음날 아침 샤프가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것들 다 무엇이단가? 버금 부끄럼 가리개, 으뜸 부끄럼 가리개. 게다가 아침 주방 분위기 또한 너무 발랄하고 격이 없는 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애들이 시방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That's it. 뭔가 조치를 하려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거대한 기중기까지 동원된 설치 공정을 보시라. 과연 샤프는 무엇을 설치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제조 공장에서나 쓰는 초강력 슈퍼 울트라 에어컨. 누르고 기다리면 스투핏. 버튼만 누르면 실내 공기를 남극으로 만들어주는 공장용 에어컨의 위력에 탑에 미니를 자랑하던 샥시들이 겨울 방한용 의상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아, 영화 참 재미없어지네. 재미 쭉 빠진다. 야. 즐거운 경찰 잠시 후 돌아옵니다. 비리의 단서를 잡은 비리검사의 몸부림, 부당거래입니다. 최 반장이 골프장 사건의 사진을 들이밀자 곧바로 통화 내역을 들이밀며 장군멍구라는 두 사람. 며칠 새 뭔 통화를 그렇게 하셨어?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 그리고는 얼굴 색을 바꾸며 하는 말이,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자신의 스폰서의 관계를 이용하는 최 반장에게 주검사는 계속해서 공세를 펴니다. 최철기 아세요? 물어본다면 최철기 알면 그냥 다 모시고 와. 사돈의 8천에다 다 매시고 와. 주변인까지 힘들게 만들 참이군요. 먼지 한 톨까지 털어서 약점을 잡겠다는 의도였죠. 그래도 명색이 검사, 손톱검사, 장롱검사, 친인척검사, 검사 자리야 검사 되는 거거든. 아유, 잘못 건드리셨네 그냥. 공권력의 차이가 있기에 애초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최철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뭐 이거. 그러자 최 반장 바로 꼬리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검사님. 검사님이라고도 부르시네? 아니, 편하게 주양이라고 불러. 그냥 주양이라고 불러. 주양을 거꾸로 하면 양주잖아요. 에휴, 좀 진짜 양주. 여기에 최 반장은 우두까지 벗어 보이며 무릎을 꿇습니다. 검사님, 정말
중죄를 졌습니다. 전부 다 잊어주십시오. 라고 하자 아니 머리 좋아서 검사된 사람이 한 번 있었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나? 급기야 주검사의 비리 증거물을 내놓는 최 반장. 나머지 서류는 다 털어냈고요. 복사본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 좋아지고 술 거나해지고 이 양반들 비리 친구가 돼버립니다. 아 그러게 비리는 왜 저지르냐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렇게 최철기 반장은 검사와의 쌍방 노터치를 약속하고 암묵적으로 명령받은 사건을 조작해 해결하며 승진하기에 이르죠. 주롭고 배경 없는 형사의 줄타기 프로젝트에 감춰진 부당한 거래.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렇지요. 주롭고 힘없는 형사와 힘있고 능력있는 검사. 같은 사자 직업인데 천지 차이네요. 아 저도 같은 사자예요. 아나운서 언제 찰딜레이 내 매력 포인트야. 자 이제 즐거운 경찰의 결론입니다. 증인 보호한다면서 저렇게 즐겁게 노나? 아무도 없는 심야 링크죠. 보호는 정말 철저합니다만 정작 자기 보호가 안 되는 샤프. 보호 장비를 착용했기 망정이지. 그런데 이번엔 수업에 들어간 치어리더를 따라 강의실에 들어갔다 정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 교수님. 뭐 음악이 좀 어머 여 교수와 경관 좀 얄궂다. 난 네가 얄궂어. 대체 왜 그래? 그리고 두 사람은 간 큰 세일한다는 변두리 마트에서 제외하게 되죠. 여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Sounds like a busy and painful night for your wife. I'm divorced. These things are for the girls. You are a curious fellow, Mr. Sharp. You gay? No. You want to have dinner with me tomorrow night? 와 적극적. 뭐다 알리겠어. 응? 다만 집으로 초대하고는 꽃단장에 들어가시는데. 자 긴털 잡털 삐죽털 전부 제거해 주시고요. 손발톱 관리에 안면 윤곽술. 대공사를 치르고 맞는 여 교수와의 데이트. Hello. Come in. Girls thought you might like those. 연애 상담 치어리더의 코치 속에 화기애애한 샤프의 첫 데이트가 이어집니다. 거울도 보시고 저 정도면 여 교수도 관심이 많은 건데요. 그렇다니까요. Thank you. Root beer. I gave up alcohol about 10 years ago. 근데요 대체 이 치어리더 목격자를 쫓는 범인들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시끄럽고 이 분위기에 맞는 우리 속담은 뭐야?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러니까 한편 치어리더들이 경기에 앞서 발족식을 가지면서 좋아하는 사이 그들을 노리는 자들이 접근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비리 형사 미국 형사. 일행의 차량에 뭔 짓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자 드디어 분위기는 기다리던 스릴러 액션으로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탑승하던 샤프의 눈에 웬 전선이 눈에 들어오는데 참 일처리 깔끔치 못하는. 좀 어설프시다. 하지만 폭탄의 위력은 어설프지 않은지라 샤프는 치어리더들과 재빨리 몸을 피합니다. 아름다운 다섯 목격자와 함께하는 충직, 강직, 묵직한 경찰의 이야기 즐거운 경찰. 액션 빼고도 볼거리가 있는 이야기 즐거운 경찰. 지금까지 즐거운 경찰이었습니다. 여자 경찰이었으면 더 좋았잖아. 나도. 21살 시절 현이와 덕이 장현 기타 치고 70년대 인기짱 이승연과 절대열장 강주희 무공의 미소 담겼던 35년 묵은 영화 고교얄개. 이 속에 또 한 명 스타 있었더랬으니 오늘은 굉장히 이뻐 되는데 누난 바로 이 누나 고수염 달아도 이쁜 이 누님 기억하시는지. 그렇다. 1954년 말띠 누님 정윤이다. 11년 연기하며 대종상 여우주연상 2번 수상한 그녀. 메리 2년을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근데 내가 지금 연기자로서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자신 스스로 평점을 한다면 한 30점? 앞으로 70점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렸어요, 정윤희 씨. 총 38편 그녀 영화 중 내용 몰라도 제목 한 번쯤 들어보셨을 조류학계 파란 물건 그 무비.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202번째 추억의 부스러기다. 산골소녀 수련. 그녀의 굳게도 오빠 흠모하는 미모동생이시니 오빠맴도 동생맴. 온몸에서 김나는 열띤열연 보이시는데 부친에게 딱 들키고 만다. 벼이삭 도리끼질하듯 패대는 부친과 안절부절 여동생. 부친 최영감 아들에게 말한다. 참았어야지. 어쨌든 감내가 아닌데. 제발 사람 좀. 그렇다. 삼강오륜의 도덕경 도파 못했어도 지켜야 할 인륜
남매간인데. 하지만 사랑이었더랬다. 기차가 간다. 나도 어딘가 가고 싶다. 두 남매 사실 전쟁통에 데려다기는 남남오빠요 전후 남긴 여식 남남여동생이었으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매. 그러나 최 반장에겐 분명 남매였고 그에겐 두 자녀 전부였다. 하하. 게다가 유혹마다 하며 가정에 충실한 최 반장. 도대체 집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해만 떨어지면 집에 가지 못해서 안절부절인 거. 이쁜 딸과 대견한 대학생 아들. 두 남매 생애 전부요 낙이었던 최 반장. 그의 가슴 울고 있었다. 승현아, 집에 아무 일 없었냐? 그러나 애비만 알아주는 자식 드물듯이 아들 문영 제사랑 전부였으니 쫓겨나서도 포기 못해 냉큼 달려오고 만다. 게다가 오빠 다이빙 자맥질에 참을 수 없는 동생 딸 아신이 무지 아팠을 배치기. 당대 영화론 보기 드문 이 수중신 찍으려고 고생 사사했다는 감독님 회고담 들어본다. 가라앉지가 않으니까 이 납추 있잖아. 납추를 전부 달아갖고선 몸에다 납추를 달아갖고선 무슨 낭재 꺼내니까 둘이 다 죽었어. 그렇게 탈진하셨고 요렇게 탈의까지 하셨으니 아담 이브 딸아쟁이. 손수면 절대 안 되는 머루 따먹기 에로티시즘 이 영화 백미 되시겠다. 그렇게 두 남매 부친 몰래 만남 지속하고 있었더랬다. 하지만 그 욕망이 달래강가 슬픈 남매의 사랑 만들고 있었다. 한편 수련 동네 캠핑 오는 젊은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이한 한 명 별종 유부녀 김형자 있었다. 양산에 어울리지 않는 꽃무신 이 가출 유부녀께서 집주위 배회하던 문영 마주치게 되는데 가까이 오지 마! 설로 치목에 팔이 낀 김형자. 문영 그녀 구하며 원하지 않는 인연 만들게 되었으니 그녀 자유롭고 싶다며 도망친 유부녀요 막무가내 아줌씨였다. 한편 문영 동생에게 도망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다가온 임 향하는 정윤이의 고난도 턱들어 수직보기. 요즘 TV에선 보기 힘든 자연산 고되시겠다. 한편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되죠? 숙박료 달라면 주겠어요. 수련 듣지 못한다. 청각장애 있는 수련에게 김영자 태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 앞뒤 없이 저돌적으로 문영에게 접근하는데 청각장애 있지만 두 눈과 여자의 감 분명했던 수련이었다. 그리고 쫓아온 남편으로부터 얻어 터지는 문영과 머리끄댕이 잡혀 끌려가는 도망녀의 비명 속에 만나보는 정윤이의 부스러기. 그렇다. 7080 스타 정윤이 누님 살펴보자. 배우 정윤이, 배우이면서 동시에 두 장 음반 낸 가수시니 지금 들으시는 곡 그녀 노래 목마른 소녀다. 여기에 빼어난 미모 때문에 언제나 화제 집중 유일여셨으니 소문 물론이요 주간지 월간지 이슈메이커였던 그녀였더랬다. 1954년생, 무려 160cm 불과하지만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와 뻐꾸기는 밤에도 우는가라는 조류연관 제목 무비로 두 차례 대종상 여우주연상 수상한 7080 세대의 영원한 연인 정윤이. 11년 동안 총 38작품 남긴 이 누님. 1984년 12월 결혼과 함께 수뇌부 남기고 은퇴하기 이르렀다. 다시 본론이다. 남매사랑 부담 못한 부친 최반장 수련 도피시키기 이른다. 혈육아니라도 부친에겐 남매였으니 최반장 택한 최후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 최선 아니었고 크나큰 비극 낳게 되었으니 그 사랑 서로 원하기에 두려움 없는 사랑이었다. 내 꿈은 이미 깨졌어. 끝장이 난 거라고. 남매 양한 굳은 믿음 깨졌다는 부친 좌절과 도피시켰건만 돌아온 여동생 수련. 수련 빗속 걸어 돌아오며 청각장애로 인해 캠프장 소리 듣지 못하고 있었다. 깊은 산 외진 숲에서 만난 남자들. 그녀 소리칠 수도 없었고 칠 줄도 모른 채 꺾이고 만다.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그렇게 파국이 된다.
눈물은 눈에서만 흐르는 것 아니라고 그녀 말했다. 그녀만이 그대로의 그녀의 길 그리지만 눈물 마르듯 사랑 마르면 무엇으로 기억해낼 우리인가. 다친 입의 호흡과 감은 눈의 잔상. 그래 나의 눈물은 너에게로부터 온다. 네 불안한 투명함의 눈마저 그립다며 온다. 추억이 있기에 또 살아가 보려 해. 다시는 못 보지만 돌아오지 않지만 또 내일 만날 것처럼 Let me say goodbye.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나레스트 미용학원에서 PMP를 드립니다.